아침에 전화가 왔다. 딸이었다. 시간이 8시가 조금 안 됐을 때였는데 이 시간에 딸한테서 전화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출근 준비로 바쁠 시간이니까. 받으면서 무슨 일인가 싶었다. 엄마, 일어났어? 일어났다고 했다. 아침부터 왜 하려다가 그냥 일어났다고만 했다. 약은 먹었어?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이라고 했다. 밥을 먹고 먹으려고 했다고 했다. 아직이야? 밥 먹고 바로 먹어야 된다고. 그러다 깜빡하잖아. 물이랑 같이 놔두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식탁 앞에 앉았다. 약통을 꺼냈다. 약을 꺼내서 물이랑 같이 먹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약은 먹었어. 이번엔 밥이 아니라 약이었다. 말만 바뀐 거였다. 나한테 딸이 하는 말이 내가 딸한테 하던 말이랑 똑같았다. 그리고 그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하시던 말이랑 똑같았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 딸이 나한테 잔소리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렇게 됐다. 처음에는 전화할 때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잘 지내냐고, 밥은 잘 먹냐고. 그러다가 병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어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라고. 그러다가 약 얘기가 나왔다. 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침에 먼저 전화를 해서 약 먹었냐고 확인해야 한다. 나는 그게 좀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뭉클했다. 이 애가 언제 이렇게 됐나. 딸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난다.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엄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잔소리가 많은 게 아니라 걱정이 많은 거야. 딸이 그때 눈을 굴리면서 그게 그거라고 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잔소리랑 걱정은 다르다고 했다. 딸이 믿지 않는 눈치였다. 지금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안다. 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다. 약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인 거다. 그걸 이제는 안다. 딸이 지난 주말에 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에 한번 둘러봤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쭉 둘러봤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다. 엄마, 여기 좀 추운 거 아니야? 안 춥다고 했다. 아니야, 추워. 온도 좀 올려. 나이 들면 춥게 있으면 안 돼. 나이 들면. 딸이 나한테 나이 들면이라는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알았어 하고 대충 넘겼던 게 생각났다. 나도 지금 그랬다. 알았어 하고 넘겼다. 딸이 냉장고를 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걸 봤는데 딸이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돌아서면서 말했다. 엄마, 이게 다야? 많다고 했다. 많긴. 엄마 혼자 밥 제대로 챙겨 먹어? 이게 반찬이야? 챙겨 먹는다고 했다. 혼자 사는데 뭘 많이 해 먹냐고 조금씩 해 먹으면 되지 않냐고 했다. 딸이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닫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뭐 하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안 했다. 한참 있으니까 냄비 소리가 났다. 도마 소리가 났다. 칼 소리가 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그러셨다.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가셨다. 뭐가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사러 나가셨다. 시키지 않아도 그러셨다. 당연한 것처럼 그러셨다. 그때는 그냥 엄마가 그러시는구나 했는데 지금 딸이 부엌에서 냄비를 꺼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알았다. 그게 가만히 있으면 더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였다는 걸.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쓰는 거였다는 걸. 딸이 밥상을 차렸다. 국 하나, 반찬 두어 가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따뜻한 밥상이 나왔다. 딸이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다. 엄마, 앉아. 먹어. 마치 내가 딸한테 하는 말 같았다. 앉아. 먹어. 그 말이 꼭 내 말 같았다. 밥을 먹으면서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잠은 잘 자? 잘 잔다고 했다. 진짜? 예전에 새벽에 자주 깬다고 했잖아. 그건 좀 나아졌다고 했다. 나아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있는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봐.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대답을 안 했다. 딸이 또 말했다. 엄마, 아프면 참으면 안 돼. 혼자 괜찮은 척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딸이 나한테 하는 그 말이 내가 엄마한테 했어야 하는 말이었으니까. 나는 엄마한테 그 말을 못했다. 아프면 참으면 안 된다고, 혼자 괜찮은 척하지 말라고 그 말을 엄마한테는 못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줄 알았다. 엄마가 별거 아니라고 하시면 별거 아닌 줄 알았다.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 진짜로 정말로 괜찮으세요 하고. 딸은 나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딸이 설거지를 했다. 내가 한다고 했더니 됐다고 했다. 앉아 있으라고 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딸 뒷모습을 봤다. 그 뒷모습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컸나. 내가 업고 다니던 애가, 밥 떠먹여 주던 애가, 손잡고 학교 데려다 주던 애가 이제 나한테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 엄마가 나를 보실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내가 시집가고 나서 친정에 가면 엄마가 꼭 밥을 차려주셨다. 내가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셨다.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내시면서 밥상을 차려오셨다. 그때 나는 그냥 받아먹었다. 당연한 것처럼. 엄마가 해주시니까 먹는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딸 뒷모습을 보면서 그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밥상을 차려오셨는지 알 것 같았다. 보고 싶었던 거다. 딸 밥 먹는 걸 보고 싶었던 거다. 그게 다였던 거다. 딸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안 와도 된다고 했다. 바쁠 텐데. 바쁘긴. 올게. 딸이 짧게 말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었다. 그냥 올게 였다. 그 말이 좋았다. 이유가 없는 그 말이. 와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올게 라는 그 말이. 엄마한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어떠셨을까? 그냥 올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시면서 엄마가 어떤 기분이셨을까? 지금 알 것 같다. 이 기분이었겠구나. 딸이 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딸이 올 때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저것 챙기고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그러다가 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그 조용함이 아까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딸이 다녀간 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엄마가 다녀가시면 그러셨을 것 같았다. 왔다 가신 자리가 더 크게 비는 느낌. 계실 때는 몰랐는데 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왜 이렇게 큰지. 나는 그 빈자리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다. 딸한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 오래오래, 아주 오래 그 자리에 있어주고 싶다. 딸이 올게 라고 할 때마다 기다려주는 자리에 있고 싶다. 밤에 딸한테서 문자가 왔다. 잘 들어왔어. 엄마, 약 먹었지. 약 먹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딸이 바로 답장을 했다. 잘 자. 잘 자라는 말. 엄마가 전화 끊기 전에 항상 하시던 말이었다. 잘 자. 밥 챙겨 먹어. 무리하지 마.
그 말들이 이제 딸한테서 온다. 끊어진 게 아니었다. 엄마한테서 나한테로 왔고, 나한테서 딸한테로 갔고, 딸한테서 다시 나한테로 오고 있었다. 그렇게 돌고 있었다. 걱정이 돌고, 마음이 돌고, 엄마가 돌고 있었다. 잘 자. 나도 딸한테 답장을 보냈다. 너도 잘 자. 밥 챙겨 먹어. 무리하지 마.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도 딸한테 이러고 있다. 밥 챙겨 먹으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엄마도 이러셨겠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한테는 이러게 되는 거겠지. 불 껐다. 누웠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딸이 다음 주에 온다고 했다. 그걸로 됐다.